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하는 서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사회복지사는 바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상자분을 위해 바쁜 것이면 의미도 있고 뿌듯하기도 해요. 예전에 대상자분이 자살 시도하는 것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응급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밤을 꼴딱 새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대상자를 위한 거니까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만약 서류 작업 때문에 바쁘다 하면 가끔씩 내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운영일지, 결과보고서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쓰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복지관 주요 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가 10장이 넘는 것이 많아요. 사업계획서 안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이론적 배경, 필요성, 목적, 목표, 평가 방법, 프로그램 내용,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는 시간도 꽤 걸려요. 결과보고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 계획에 따른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를 그 결과 보고서 안에 다 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사업 검사도 해야 하고, 참여자, 자원봉사자, 담당자, 그리고 슈퍼바이저들의 평가 내용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과 실적도 평가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 다 작업을 해야 한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거기다가 필요하면 출석부, 관찰일지, 상담일지도 써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은 그런 것도 쓰냐며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써야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가 돼요. 또 그런 서류를 바탕으로 감사나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진행하는 사회복지관 평가도 이런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은 필수예요.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서류가 없으면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서류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프로그램을 한 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진행하잖아요. 또 복지관에 당장 이번 주에 큰 행사가 있다 하면은 다른 이런 급한 업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써도 되는 이런 서류들은 나중으로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행정업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작성해야 할 서류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요. 사례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지관의 경우에는 한 명당 한 30사례 정도 담당하는데, 상담한 내용, 대상자가 변화한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대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관과 연결을 한다 했을 때도 모든 것을 공문으로 보내야 돼요. 예전에는 주민센터나 이런 다른 기관에 이 대상자분 수급자인가요? 이렇게 그냥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공문으로 보내야 돼요. 물론 이런 게 맞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스갯소리로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내일을 한다고도 해요. 또 지자체에서 법인에서 자주 요구하는 계획서, 실적보고서, 예산서, 정산서들이 있는데요. 같은 보고서, 예를 들면 실적보고서를 한다면 같은 실적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서식이 신기하고도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문서에는 연령별 자원봉사자 인원을 쓰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서에는 업무별 자원봉사자 인원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서를 단 몇 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는 모든 일을 밀어놓고 예정이 없던 행정업무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한 번에 숫자가 맞으면 모르겠는데 숫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까 연령대별로 자원봉사자 인원을 썼다고 했죠. 근데 또 다음에는 업무별로 썼어요. 근데 그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또 이런 문서들이 여러 직원들이 작성한 것을 취합해 놓은 것이 많아요. 근데 어떠한 직원이
뭐 하나 잘못 썼다 라고 하면은 전체 문서를 다 검토해야 하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를 만나는 것인데 계속 숫자 맞춰보느라고 책상 앞에만 있으려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럴 때면 사회복지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죠.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는 서류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안 좋은 점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류 작업 같은 것은 해보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한이 뭔지도 몰랐고 사업 계획서 쓰는 것도 며칠에 걸쳐서 겨우 썼어요. 그것도 엉망으로요. 그래서 10번 이상 이제 반려받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 쓰는 것에 지쳐서 프로그램 자체를 하기가 싫어지고도 했어요. 사업 계획서 목적을 쓰는 부분에서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글로 써지지가 않아서 막 네이버에 목적을 검색해 보기도 했어요. 그만큼 제가 어설프고 못했어요. 그래도 사업 계획서를 쓰니까 제 사업에 여러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좋았어요. 하는 것은 고작 밑반찬 배달인데 거창하게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 자체가 처음에 좀 웃겼지만 이제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